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 어린 왕자를 살펴볼 건데요. 저는 사실 어린 왕자를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읽어보면서 어린 왕자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 낭독은 할 수가 없어서 그 줄거리들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제 생각도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살펴볼게요.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옴기니 황현산, 출판사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인공이 6살 때 체험담이라고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보았대요.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서 그러고 나면 소화시킬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라고 되어 있었대요. 그것을 본 주인공은 밀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험들을 상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색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은 마치 모자같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하나같이 아니, 모자가 왜 무서워? 라고 답했다고 해요. 하지만 주인공이 그린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뱃속도 다시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른들한테 보여줬더니 어른들은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나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재미를 붙여보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사실 주인공은 그때 화가라는 멋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어른들의 충고 때문에 포기했다고 해요. 그때 주인공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자꾸자꾸 설명을 해주자니 어린아이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습니다. 결국 비행기 조종을 배워서 세계 여기저기를 제법 많이 날아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주인공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는데 어렸을 때 만났던 설명이 필요하고 보아뱀 속의 코끼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품고 다니던 모자처럼 생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시험해보곤 했는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모자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보아뱀 이야기나 원시림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대요. 대신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트럼프 이야기, 골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넥타이 이야기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주인공을 그만큼 분별 있는 사람을 하나 알게 되었다고 아주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아주 외로웠대요.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했는데 모터가 부서져서 혼자서 그것을 고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고 해요. 그렇게 첫날 밤 잠이 들었고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주인공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봤더니 아주 신기한 꼬마아이가 엄숙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하거나 굶주림이나 목마름 때문에 녹초가 된 것 같지도 않았다고 해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는 무슨 중대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나직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주인공은 자신이 정말 멍청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꼬마 아이에게 자신은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그렸었던 속이 보이지 않는 모자처럼 생긴 보아뱀의 그림을 그려서 꼬마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꼬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야. 난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나는 양을 갖고 싶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은 양을 한 마리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아니야, 이건 벌써 몹시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그래서 주인공은 또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얌전하게 미소 짓더니 너그럽게 말했어요.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순양이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또다시 양을 그려서 줬어요. 그러자 이번엔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여기까지 오자 주인공은 빨리 모터를 수리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쓱 그림을 그렸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있어야 할까?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그러자 주인공은 아마도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조그만 양이거든.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봐, 잠이 들었어. 그렇게 해서 주인공은 어린 왕자를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총 목차가 27번까지 있는데 여기까지가 2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는 왜 어른이 되면서 모두가 틀에 박힌 똑같은 시각을 갖게 되는 걸까? 그러한 질문이 하나가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읽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제가 순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려는, 그래서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습관되어져 있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면 안 돼?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그냥 읽으면서 감상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순수하게 감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와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분석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보자. 오늘 하루를 감상해보자. 이런 느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발견하고 분석하고 배우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시간에 하면 되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은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이 느낌, 저 밖에 지나가는 찻소리, 피부에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감상해보면 어떨까?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왕자를 만나서 앞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창가 너는 오늘 또 어떤 필터를 씌울까
같은 햇살 한 줌 흐린 구름 반 조각 똑같은 풍경이 아닌 너만의 캔버스 먼지 쌓인 필름 카메라를 열어봐 가장 오래된 나의 지문이 묻어있네 길들여지지 않은 어제와 오늘의 모든 장면들 셔터 소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별의 지문 창밖으로 스쳐가는 수많은 그림자 저마다 다른 속도로 흘러가지 내가 아닌 다른 별의 이야기 궁금해져 잠시 멈춰 나의 행성을 바라본다 먼지 쌓인 필름 카메라를 열어봐 가장 오래된 나의 지문이 묻어있네 길들여지지 않은 어제와 오늘의 모든 장면들 셔터 소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별의 지문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만 비밀은 풀리지 저 창가의 풍경처럼 이 카메라 속 나처럼 찰칵 아주 희미한 셔터 소리 그것이 오늘의 가장 선명한 순간